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결의 최적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함진규 TV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과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 RAM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를 뜻하는데 어반, 즉 도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과 같은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인 도심 내에서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 RAM은 리저널, 즉 지역 사이를 오가는 비교적 먼 거리 이동에 초점을 맞춘 사람, 화물 운송을 의미합니다. 지상교통에 비유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택시,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는 KTX나 SRT 같은 고속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운항 거리뿐만 아니라 동력원에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긴 거리를 이동하는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는 수소 연료 전지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동력원으로 움직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면 하늘길과 지상교통을 연결하는 심리스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심리스란 옷감 두 쪽을 연결하여 바느질하는 솔기인 씀이 없다는 말로 끊김없는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화물이 지상교통과 도심 항공교통, 지역 간 항공교통을 연속적으로 이용하여 이동함으로써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필요한 교통수단일까요?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고소득 일자리 대부분이 도심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 당연한 현상인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2.8%에서 2010년 46.2%로 2020년에는 5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러야 할 교통 혼잡 비용도 상당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38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82%인 31조 5,700원이 대도시권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UAM이 요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도권은 UAM 업계들이 눈여겨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UAM 실현 유망도시 75개 도시 중 서울은 헬리콥터 이착륙장인 헬리포터 1위, 인구 밀집도 5위, 소득 수준 4위를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UAM 시장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2030년에는 615억 달러, 2040년에는 약 800조 원인 6,0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잠재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45개국에서 약 400개의 기업들이 UAM 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 개발의 75%가 북미와 유럽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UAM 로드맵에 따르면 에어택시가 중심인 UAM은 2025년쯤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 항공 모빌리티 RAM은 UAM보다 5년 이상이 지난 2030년대 가서야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UAM 사업 초기인 2025년에는 도심권역 30 내지 50km 구간을 중심으로 에어택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서울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는 약 20분, 잠실에서 여의도는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UAM이 기존 교통수단과 완전히 다른 체계인 만큼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UAM 상용화를 위해 기체 개발, 수직 이착륙 착륙장, 멀티포트 설립, 5G, 6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어느 특정 산업 분야나 한 기업만의 기술력으로는 부족한데요. 자동차와 항공, 통신, 건설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서로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꾸리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지난 5월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 K-UAM 그랜드 챌린지를 발표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5년 UAM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전남 고흥 국가종합 비행성능 시험장에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을 진행합니다.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K-UAM 교통체계 통합 운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도심지역 1단계 성과를 고려해서 2024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상위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합종 연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포함한 총 51개 기업들이 출사표를 냈는데요. 크게 현대차그룹, SK텔레콤, 롯데그룹, LG유플러스 등 4개 컨소시엄으로 압축됩니다. 각각의 컨소시엄은 자동차, 통신, 건설, 항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도심항공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도 포함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팀을 꾸린 KT는 통신 인프라 구축과 에어그라운드 연계 모빌리티 사업 모델, 드론 교통관리 UTM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포함한 UAM 인프라 시공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UAM 전문회사 슈퍼너를 미국에 설립하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기술력과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기 SA1은 총 8개의 로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날개 15m, 전장 10.7m로 1회 충전 시 최대 100km를 이동하며 최고 속력 시속 290km로
300m에서 600m 사이의 고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RAM에 사용할 기체는 수소 연료 전지와 배터리 기반의 멀티콥터 드론 프로젝트 N입니다. 프로젝트 N이란 이름은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 넥소의 앞글자 N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넥소 차량의 엔진을 기체에 적용해 대량 생산 등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합니다. 4개의 프로펠러가 탑재되어 있는 프로젝트 N은 직경 6m로 200km 이상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RAM 상용화 시기는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행거리가 긴 RAM은 연료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부터 슈퍼너를 통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율 비행 기술과 운항거리 효율성을 향상시킨 항공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슈퍼널은 2022년 판버로 에어쇼에 참가하면서 롤스로이스, 샤프란 등 업계 최고의 항공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발표하며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SK텔레콤은 UAM이 하늘에서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상공 통신망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기체 개발을 위해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기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지분을 투자한 미국 스타트업인 오보에어와 함께 UAM 기체인 버터플라이를 2026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LG U+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GS건설,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 파블로 항공, 제주항공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는데요. LG U+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상공만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의 UAM 기체 제조 기업으로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에어택시 VX4를 개발 중입니다. GS건설과 GS칼텍스는 버티포트 구축을 준비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부산시와도 손을 잡았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부산시는 2026년까지 에어택시를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렌탈,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등 그룹 내 계열사와 UAM 기체 운항사인 민트에어, 배터리 모듈 개발사인 모비우스 에너지 등과 UAM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롯데그룹은 안전검증을 마친 해외 UAM 기체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롯데건설이 구축하는 버티포트, 그룹이 보유한 유통, 관광 인프라와 UAM 사업을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행체 개발을 비롯해 연료전지,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에 대한 파급력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자율비행, 모터, 관제 등 주요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60% 내지 70%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앞서가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면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